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에서 파는 농축산물 믿고 사는 소비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일명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이번에는 농협에서 또 불거졌습니다. 눈속임 포장이 여전했던 건데요. 한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농협 하나로마트 한 지점에서 삼겹살을 산 오모 씨는 포장을 뜯고 깜짝 놀랐습니다. 겉보기에 기름기가 적어 보이는 제품을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포장을 뜯으니 사정이 달랐던 겁니다. 양쪽에 말려있던 고기의 단면 대부분은 비계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걸 양쪽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상태거든요. 이제 랩을 까서 다 펼쳐보면은 양쪽은 거의 그냥 비계 덩어리만. 저희 정육 팀장님하고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좋게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앞서 정부는 삼겹살 지방 두께는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눈속임을 막고자 모든 삼겹살 단면을 펼쳐서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하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권고사항이어서 강제성은 없는 상황.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 측은 비계 삼겹살 판매 논란에 대해 정부 품질 관리 매뉴얼에 맞춰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농식품부도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에 입각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매장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정부는 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페널티까지 매기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개선 의지가 없다 보니 정부 취지는 무색해지고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손 감독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흥정 감독이 지난 화요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손흥민 선수의 형, 손흥윤 수석 코치와 또 다른 코치 한 명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 진행한 소환조사입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뒤 손흥정 감독이 발표한 입장문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손 감독이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였던 A군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군 측은 손흥윤 수석 코치가 일본 전지훈련 중 코너 플렉으로 허벅지를 한 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손 감독으로부터는 훈련과 경기 때마다 욕설을 들었고 또 다른 코치에게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군의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록 등을 보면 A군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금 등을 거론하며 5억 원을 제시했다가 1억 5천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일각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돈거래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피해 아동 측은 불법 녹취된 대화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손 감독 측이 사과보다 먼저 합의금 얘기를 꺼내자 홧김에 5억 원을 얘기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합의금 녹취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정 공방으로 번질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퇴 요구 속에서도 대선 완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죠.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지지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선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대선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셸 여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을 경우 미셸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 여사는 백악관에서 나온 이후에도 저서 집필 등을 통해 미국인들과 소통하며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대선 출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Michelle Obama is not one of them. She's much too smart after 8 years in the White House to want to go back, much less to be president.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내 박빙 구도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여성과 무당층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Our president made clear there is a contrast between someone who lies and someone who leads. 이들 외에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크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 후 자신감이 더 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을 더 선호하는 모습입니다. These polls come out with some of the names they're being like Gavin Newsom. He can't run California. He's one of the worst governors.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손쉬운 상대로 보고 바이든 공격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선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부진의 이유를 잦은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로 토론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고 밝혀 건강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철도 GTX 역세권으로 관심을 모으는 곳인데요. 그런데 역세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계약자들이 휴대전화 문자 한 통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사 전에 청약을 미리 받는 사전 청약 제도였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수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윤지성 씨는 2년 전 경기도 파주 지역의 GTX 초역세권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최고 45대 1. 당첨의 기쁨도 잠시 윤 씨는 지난 금요일 시행사로부터 사업이 취소됐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스팸 문자라고 치부했는데 재정 계획은 물론 자녀 계획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저희가 자금 계획해놨던 부분들도 다 틀려질 거고 분양을 받으면은 자녀 계획을 할 생각이 있었었는데 또 집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시행사는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그 사이 LH에 토지 비용도 내지 못하면서 토지를 반환했습니다.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당초 제 뒤로 보이는 좌측과 우측으로 모두 9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무산됐습니다. 민간 사전청약단지 45곳 가운데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16곳뿐. 나머지 단지들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계약금을 10%에서 5%로 조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민간 분양 사전청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으로 제도를 확대할 때 보완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까지 준비는 됐었어야 된다. 설익은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던 당첨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수강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 안 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물놀이 할 때는 어떠신가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선 바다 위 안전띠로 불리는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인데 실제 사고 피해자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사람은 7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경기 화성시 궁평항 인근 해상.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남성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2시간가량 표류하다 발견된 남성들.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 무의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해루질을 하던 50대 여성이 바다에 고립됐다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요구조다 지금 현재 구조정으로 탑승 중에 있음. 오케이. 지난해 갯바위나 방파제, 해수욕장 등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651건. 사고를 당한 1,008명 중 12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사람은 단 139명, 14%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도 충남 태안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이 익사하는 등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바다에 빠져도 호흡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줘 구조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연안활동이 급증하는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률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은행, 공공기관 등 300여 기관 출입구에 벨트를 채우는 이미지의 스티커를 부착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목표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여름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해양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입니다. 바다의 생명벨트인 구명조끼를 잊지 말고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